이제 말해. 이 영사문능년 마지막 승자 누구야? 누구야? 우리 그냥 돈캣 TV나 보자. 36년 AI 시장에 가장 큰 금고가 열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모두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025년과 2026년의 AI 시장은 분명 엔비디아의 시대였다. AI를 만들려면 GPU가 필요했고, GPU를 사려면 줄을 서야 했고, 줄을 서도 물량을 못 받는 회사들이 생겼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FY2026 기준 매출 2159억 달러, 영업현금 흐름 1027억 달러, 캡엑스는 약 60억 달러, 계산상 잉여현금 흐름은 약 967억 달러. 이 정도면 거의 괴물이다. 그래서 시장은 쉽게 결론을 냈다.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엔비디아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이 시작된다. 우리가 찾는 건 지금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다. 2036년에도 계속 반복해서 더 적은 돈을 태우고 더 많은 현금을 남길 회사다. 즉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AI 시대의 돈은 결국 누구의 금고에 쌓이는가? 처음엔 칩이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AI 가치사슬의 병목은 학습용 GPU였다. 모델을 키우려면 칩이 필요했고, 칩을 가진 회사가 가격을 정했고, 가격을 정한 회사가 초과 이익을 가져갔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술 산업의 돈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처음에는 장비가 돈을 번다. 그 다음에는 인프라가 돈을 번다. 마지막에는 서비스와 배포 채널이 돈을 번다. 인터넷도 그랬다. 스마트폰도 그랬다. 클라우드도 그랬다. AI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돈테크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2036년에 진짜 현금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AI의 중심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추론은 다시 기업의 업무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메일을 쓰고 회의를 요약하고 코드를 고치고 고객을 응대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사내 데이터를 불러와 판단을 돕는다. 이 순간 AI는 더 이상 기술 제품이 아니다. 기업이 매일 쓰는 전기, 수도, 사무실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이 된다. 그렇다면 2036년의 승자는 누굴까? 칩을 한 번 파는 회사일까? 아니면 기업이 매달 돈을 내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업무 시스템을 가진 회사일까?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서움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데 있지 않다. 이 회사는 AI 가치사슬의 위와 아래를 동시에 잡고 있다. 아래에는 애주가 있다. AI를 돌리는 클라우드 인프라다. 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있다. 기업 직원들이 매일 켜는 업무 공간이다. 그 옆에는 팀스가 있고 깃허브가 있고 다이내믹스가 있고 링크드인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코파일럿이 올라간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간단하다. AI 수요가 인프라에 머물면 애주가 돈을 번다. AI 수요가 업무 앱으로 올라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돈을 번다. AI가 개발자에게 들어가면 깃허브가 돈을 번다. AI가 영업과 회계와 고객 관리로 들어가면 다이내믹스가 돈을 번다. 즉 돈이 아래층에서 움직여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도 잡는다. 이건 단순한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임대해주는 회사다. 숫자도 이미 그 구조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FY2025 기준 매출 2,8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현금 흐름은 1,362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로 캐펙스가 646억 달러까지 급증했는데도 잉여현금 흐름은 약 716억 달러를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건 716억 달러를 벌었다가 아니다. 돈을 엄청나게 태우는 구간에서도 현금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깔고 전력과 냉각에 돈을 쏟아 붓는데도 현금이 남는다. 이건 체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반면 아마존은 다르다. 아마존은 거대한 회사다. AWS도 강력하다. 영업 현금 흐름도 엄청나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무겁다. 2025년 아마존은 막대한 OCF를 냈지만 FCF는 크게 눌렸다. 그리고 2026년 캐펙스는 약 2천억 달러 수준까지 언급된다. 이 말은 무섭다.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지어야 하면 최종 현금은 줄어든다. 알파벳도 강하다. 2025년 매출 4,030억 달러,
영업 현금 흐름 1647억 달러, FCF 733억 달러,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구글 클라우드, TPU, 제미나이까지 AI 가치사슬 전체를 꿰뚫는 회사다. 하지만 알파벳에는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AI 에이전트가 검색창을 우회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AI가 바로 답을 주는 세상이 오면 검색 광고의 경제성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알파벳은 강하지만 2036년까지 검색의 현금 엔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브로드컴은 어떨까? 여기가 진짜 다크호스다. 브로드컴은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보다 덜 화려하다. 하지만 현금 흐름 구조는 아주 날카롭다. FY2025 매출 639억 달러, 영업 현금 흐름 275억 달러, FCF 269억 달러. 캐펙스는 극히 낮다. FCF 마진은 42%를 넘는다. 이 회사는 거대한 공장을 직접 짓는 방식이 아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만의 AI 칩을 만들 때 필요한 커스텀, ASIC, 네트워킹,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길목을 잡는다. 만약 2030년대에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과 커스텀 가속기로 이동한다면 브로드컴은 조용히 통행료를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무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최종 1순위로 보기에는 약점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 세계 기업의 업무 화면을 장악한 배포 채널은 없다. 매일 켜지는 오피스도 없고 조직 전체를 묶어두는 협업 툴 지배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브로드컴은 강력한 금고직이지만 기업 업무의 입구를 통째로 장악한 회사는 아니다.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가 보자. 엔비디아는 현재의 왕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2036년의 질문은 다르다. FY2026 기준 엔비디아는 두 직접 고객이 각각 매출의 22%, 14%를 차지했다. 즉 엄청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일부 거대 고객에 집중되어 있다. 그 고객들은 누구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다. 처음에는 이들이 엔비디아 칩을 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묻기 시작한다. 우리가 계속 남의 칩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나? 그리고 그 질문이 커지는 순간 자체 칩, 커스텀, AC, TPU, 마야, 트레이니엄 같은 대안들이 늘어난다. 엔비디아의 해자가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다. 쿠다, 네트워킹,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2036년까지 지금의 초과 이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다. AI 시대의 초반에는 칩이 병목이었다. 하지만 후반에는 배포 채널이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AI를 가장 많이 파느냐보다 누가 AI를 매일 쓰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사용료를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매년 계약으로 구독으로 시스템 안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이 기준으로 보면 결론은 차갑다. 엔비디아는 현재의 왕이다. 브로드컴은 가장 무서운 다크호스다. 알파벳은 검색의 미래에 따라 왕좌를 노릴 수 있는 강자다. 아마존은 거대하지만 캐펙스의 그림자가 너무 길다. 하지만 2036년 가장 지속 가능한 잉여현 금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유는 단순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돌리는 인프라를 갖고 있다. AI를 팔 수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다. 기업 고객을 묶어두는 배포 채널도 갖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중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체력을 이미 증명했다. 2036년 AI 시장의 최종 승자는 가장 화려한 칩 회사가 아닐 수 있다. 진짜 승자는 기업의 책상 위에 조용히 앉아 매일 켜지고 매달 과금되고 빠져나가기 어려운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AI 시대의 돈은 처음엔 GPU 창고에서 시작됐지만 마지막에는 기업의 업무 화면 위에 쌓일 수 있다. 그 화면을 장악한 자가 2036년에 현금 흐름을 가져간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